CCTV인데요. 신호등 여길 잘 보세요. 녹색입니다. 저 녹색이 황색으로 언제 바뀌나 보십시오. 가겠습니다. 언제 신호가 바뀔까요? 잘 보세요. 지금 바뀌었네요. 지금 바뀌었는데 가다가 와, 차가요. 네 바퀴 달리는데 잘 넘어지네요. 언제 자, 여기서요? 이때. 조금 되돌아가. 이때 바뀌었네요. 이때. 지금 황색입니다. 황색일 때 여기에요. 멈출 수 있나요? 이 정선이 멈출 수 있어요? 한 1m 정도 될까요? 1m? 1m 될까 말까 그렇죠? 도저히 못 멈추죠. 그러면 정선을 못 멈춘다 따라 여기 멈출 수 있을까요? 이 교차로를 어디로 교차로 볼까요? 이렇게 교차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멈출 수 있을까요? 속도로 봐서? 못 멈추겠죠. 양쪽 다 직진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뀐 순간에 이쪽에 맞은편 차는 어떻게 오나요? 맞은편 차가 서로 직진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직진해 오다가 이 차가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몇 대 몇입니까? 아직까지는 황색 신호예요.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군요. 부딪힐 때는 다시. 지금은 빨간불인데요. 그러면 아까 부딪힐 때는 무슨 신호였을까요? 다시 부딪힐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황색 신호 부딪히는 순간에도 순간에 빨간불로 바뀌네요. 이 차가 그냥 갔으면은 이 차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죠. 이 차 신호 위반인가요? 불과 1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했어? 일반적으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죠. 정지선 또는 교차로 앞에 멈추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그리고 이 교차로하고 정지선하고 이렇게 멀지 않을 때 이럴 땐 정지선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설령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중간하게 여기 급제동 끽 하면 여기 좀 서야 돼요.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방해되죠. 그냥 신속하게 빠져나가줘야 되죠. 근데 이 차는 좌회전, 직진하는데 효다 벅 좌회전. 이 차는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차는 빨간불이에요. 이 차는 신호 위반. 이 차는 딜레마전. 몇 대 몇입니까? 100대 빵이 옳겠죠? 저런 경우에도 경찰과 검찰에서 만약에 요 차요. 요 검은 차를 신호 위반이라 한다 그러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라고 그래야죠. 저기서 녹색 신호에 쭉 오다가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때 바뀌면 어떻게 멈추란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슈퍼 딜레마전입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자녀 시간 녹색불이 몇 초 남았다. 그 초 남은 거 횡단보도에 몇 초 남은 거 표시해 주듯이 좀 표시해 줍시다. 동남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자녀 시간 빨리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옳지 저 시간이면은 3초 남았네. 3초면 내가 어차피 못 가. 이제 황색으로 바뀔 거야. 그럼 미리부터 속도 줄이자. 딱 멈출 수 있도록. 요새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재정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IT 강국인데 왜 못하는지 빨리 그렇게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조금은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저 앞에 다시 가겠습니다. 왕복 6차로 넓은 도로입니다. 저 앞에는 녹색 신호입니다. 불박차가 조금 속도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쭉 가다가 지그재그선 지나고 또 저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는 거니까 차를 변경해서 가는데 참나. 자, 여기서요.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들어가는데 자전거가 녹색 신호. 아직까지 녹색 신호. 자전거는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불박차가 아니라 똑바로 가지. 왜 차로 변경을 했어? 그리고 실속 구간이잖아. 자, 빨라.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여기서 제한속도가 얼마인가요? 제한속도 저 앞에 60입니다. 60도로에서 왜 여기서 차로 변경했어? 속도가 빠르고 차로 변경한 것이 불박차 잘못일까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건 자전거 100%야. 불박차가 빠른데? 그리고 왜 차로 변경에 실선해서? 그건 불박차에도 잘못 있어. 투표 시작. 아, 여러분들 함정에 폭 빠지시고 계십니다. 네, 함정에 폭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58%는 100대 0, 42%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답니다. 42%. 불박차가 속도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까요? 100대 빵이라는 얘기는 58%밖에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불박차가 좀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자, 자전거가 들어올 때요. 여기서 이거 무슨 차들인가요? 이거는 직진 금지. 좌회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자전거도 직진차가 안 보이고요. 내가 2차로로 오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원래부터 2차로로 오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2차로로 해서 2차로에서 지금 60으로 오고 있었는데 지금요. 피할 수 있나요, 지금? 아니, 2차 때문에 서로 안 보이잖아요. 60이면 피할 수 있네요, 여기서요? 자전거 이때 보입니다. 내가 마치 그때로 오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2차로로 오고 있었어요.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속도와 무관하죠. 차로 변경 무관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는 겁니다. 못 피합니다. 속도가 빨랐던 거 그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조금 다칠 게 아주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왜 이렇게 빨랐어? 그럴 수 있지만 60이었으나 지금 속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 함정의 차이점으로 더 빨라서 더 크게 다쳤다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차로 변경이 원인인가요? 2차로 왔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과연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고 나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빠집니다. 쭉 가는데 그런데 이런 아이고 참나 자 여기서요 나 우회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맞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차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가해자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니까 치료비 다 대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94%는 무단횡단자 100% 잘못입니다. 6%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답니다. 94대 6. 무단횡단 일부 잘못 있다가 6% 있는데요. 어떻게 피하죠? 피하기 매우 어렵겠죠. 여기서요. 물론 여기가 우회전할 때 보조 신호등이 우회전 못하네. 여기 신호등이 빨간불이 어차피 천천히 여기가 쓸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더 줄였어야지. 근데 내가 쓰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가 차가 몇 대 있나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차가 여섯 대, 50m 정도 앞에 가서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기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 나 저기 가서 빨간불이니까 저기 가서 멈추면 돼. 멈췄다가 나중에 보조신호 들어왔을 때 가면 돼.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부터 10km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94% 마찬가지로 이런 건 이제 100대 0 해야 됩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 이런 거 50대 50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법원에서 여기 3차로 여기는 우회전할 때인데 좀 속도 좀 미리 좀 줄이지 그랬어요 하면서 불박차한테 일부 한 20 내 30%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요 100대 0으로 과감하게 한 판사도 있고요 1, 2차로에 차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라는 판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죠.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 오른쪽 차로로 가는데요. 이런. 어허,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차들 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차로가 비어 있네요. 난 이쪽으로 쭉 갑니다. 여기 직진 차로예요. 직진 차로 가는데 다시 우회전 차로네. 다음에 가서 우회전이네.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저 앞에 신호등 있는 데서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기 위해서 제일 바깥차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나는 저 다음에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쭉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거. 허허. 내가 얌체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우회전하려고요.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하려고. 근데 신호가 조금 전에 신호 떨어져 갖고요. 직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좀 천천히 가고 있었고, 제일 바깥에 우회전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차로. 내가 과속한 거 아니고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차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이를 뚫고 차들이 움직이기 전에 빨리 가려고 이렇게 뜁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2016년 11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면 벌써 4년 조금 지났죠?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단횡단은 원래 80대 20인데요. 여기는 길이 넓어요. 그게 70대 30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2016년 11월에. 지금부터 얼마 안 돼요. 4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게 1, 2초 만에 푹 튀어나왔는데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저는 SUV 차량의 소렌토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가 넓어요. 안 보여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차사에서 미리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70번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차가 사람이랑 붙였으면 차가 더 잘못했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아니지, 무단횡단자 더 잘못이지. 저걸 어떻게 피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무단횡단자 100% 잘못입니다. 이미 신호밖에 차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이를 뚫고 차 사이를 뚫고 100%가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무렵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지금부터 4년 2개월 전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 답변입니다. 멈춰 서 있는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어 차들이 움직일 상황이고요. 불박차는 우회전하려고 비어있는 마지막 차로를 가고 있었고요. 5, 6m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고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이어야 할 텐데.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뛰어서 건너다가 좌회전 대기 중 차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그럴 때는 100대 0으로 봅니다. 즉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직진신호에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 여기서 톡 튀어나왔을 때 그럼 이 차들 때문에 안 보이죠.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 때문에 안 보여서 가려는데 여기서 톡 튀어나온 걸 내가 내 신호에 가다 붙였을 때 이럴 때는 100대 0으로 보지만 그러나 횡단보도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다른 차들은 멈춰 있거나 서행 중이죠. 그래서 그 옆에 빈 차로 갈 때는 멈춘 사이로 차들이 서 있는 그 사이로 멈춘 차 사이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조심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잘못, 무단횡단자 잘못 50 내지 60으로 봤었어요. 자동차 잘못 50대 50으로 보다가 저 때는 이제 무단횡단 60, 자동차 40. 그 조그맣게 제가 다른 사건에서 무단횡단자 판사에 따라서 7, 80, 자동차 2, 30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판사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무단횡단자 잘못을 점점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판사에 따라 100대 0으로 볼 판사도 있고요. 100대 0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에도 20-30% 보는 판사도 아직도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 100%로 인정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1월 아직까지도 판사에 따라서 100대 0으로 보는 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무단횡단자 100% 자동차 운전에 잘못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입니다. 불박차가 제일 오른쪽 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 차로인데요.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2개 차로, 3개 차로 늘어났네요. 3차로 가고 있는데 녹색 신호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사람이 이런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처음에는 2개 차로였는데 나중에 3개 차로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여기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있고 차 2대가 서 있어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호등이 있고요.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저 앞에 조금 더 가면 육교까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기 마지막 차로가 좀 넓네요.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만큼이나 돼서 넓어요. 더 넓어서 요 차들이 있어서 있더라도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으로 저 차들 주차된 차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운전이 잘못이 있을까요? 이 사고는 2016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4년 3개월 전인데요. 인도 사이에 차단 시설이 있습니다. 펜스가 있어요. 여기도 이 펜스가 여기만 끊어졌습니다. 여기도 펜스가 있고 아까 뒤에도 있어요. 차단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올 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횡단보도 빨간불이고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고 육교도 그 앞에 바로 앞에 있고요. 경찰을 기다리면서 보험사 지금 기다리면서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나오셨어요? 했더니 담배를 떨어뜨렸대요. 담배 주스러 갈대요. 차가 밟고지러면 안 되니까. 이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담배 건너다 떨어뜨렸으면 진짜 지나가는 차가 밟으면은 아작나잖아요. 근데 담배 주스러 가다가 사람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무단횡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거의 100%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무단횡단자 100% 그렇습니다. 100%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100대 0이 되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감한 판사라면 무단횡단자 100%, 소심한 판사라면 불박차에게도 20 내지 30% 있다고 판결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직진 신호였죠.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 횡단보도 육교 있죠. 펜스 쳐져 있죠. 그리고 그 부근만 펜스가 끊어져 있죠. 차 2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차들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있으니까 주차로 보이죠. 사람이 없는 거죠. 노란 버스 앞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무단횡단자 안 보이죠. 예, 설령 미리 보였다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불박차 거리는 3, 4m 못 피합니다. 도저히 못 피합니다. 저 사람 피하려면 노란 차 옆에 잠깐 서서 누구 계세요? 갔다잖아요. 누구 무단횡단 하려는 분 계세요? 라고 말하거나 빵빵빵빵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 녹색 뿌리고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고 펜스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즘 추세로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 이게 2016년도 10월 달에 제가 답변한 겁니다. 점점 예전에는 절대 잘못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이제는 이거 어떻게 피하느냐. 저 못 피한다. 그래서 100대 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담배 주께서 갑자기 들어온 거 그 사람이 100%다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판사들은 불법 주차된 차에서 시야가 가려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그 앞으로 누가 튀어나올지도 누가 혹시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불박차한테 20 내지 30% 과실이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한 것이 지금부터 4년 3개월에 답변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감한 판사는 100대 0이지만 과감하지 않은 판사들은 불박차한테 20 내지 30% 인정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차들이 서 있죠. 이쪽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좀 나오더라도 미리 보이잖아요.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저는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대 0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곳에서는 시야 확보되는 옆차로로 지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과연 몇 대 몇이 될지 미리 예상하기 참 힘든 게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일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보행자 잘못이 무진장 크다 싶은데 생각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야, 이거는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싶은데도 자동차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무단횡단이 블랙박스 없을 때 기준과 블랙박스가 지금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지금 판사들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또 판사도 지난번에는 안 그래도 이번 때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과실 비율이 정답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사고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서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사람 여기 있어요. 뜁니다. 아니 여기에 뭐 어디 건너편에 어디 뭔 일이 있나요? 약속 시간 늦었나요? 뛰어오는 사람, 이 사람 안 보이죠? 안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쭉 속도가 빠르지도 않은데 여기서 요 횡단보도 같으면 내가 조심하겠죠. 근데 횡단보도 이르기 전입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길이 좁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서 똑같은 사고, 이 똑같은 영상 딱 갖다 주고요. 판사 4명한테 몇 대 몇 하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 있습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가 34%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가 64%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사고요. 여러분들 1번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오히려 1번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판사들이 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 좁아요. 왕복 2차로 도로예요. 왕복 2차로 도로 낮에 무단횡단하면은 과실 무단횡단자 잘못을 20 내지 30으로 봅니다. 밤에는 한 30 정도 보고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 나왔다. 안 보이는 데서 나왔으니까 그럼 20보다는 20, 30보다는 좀 더 높여야 되겠네? 그럼 3, 40이지. 그러면서 이 사고를 여기서 조심했어야지. 안 보이는 데서 혹시 나올지 모르잖아. 무단횡단자 잘못 30 내지 40% 볼 판사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저걸 어떻게 피해요? 여기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날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네. 옛날 기준, 옛날에 우리 선배 판사들이 쭉 이럴 때 몇 대 몇 했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파란 책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판사분들이 옛날에 이럴 때 몇 대 몇, 이럴 때 몇 대 몇 그 판결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좀 무단횡단자 30에서 40%예요. 그렇게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걸 어떻게 피해? 저 무단횡단자가 7, 80이야.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감하게 저건 못 피하지. 불박차가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딴짓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뛰어넘으면 못 피하지. 100대 0 할 판사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사건이 어떤 판사에게 배당이 될지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언젠가는 저런 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못 피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겐 잘못이 없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그렇게 통일된 법원의 판사분들의 판결이 과속했나요? 한눈 팔았나요? 아니잖아요.
백대빵으로 통일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이거요. 한눈은 어떻게 한눈 팔아요? 똑바로 봐도 못 피해요. 여기서 섰다가 쓰면 돼요. 그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좌우 우측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뛰어들어오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그래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그것이 운전자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게 썼을 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또 보여요. 여기는 다른 데랑 좀 다르잖아.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복잡하잖아. 이럴 땐 좀 천천히 갔어야지. 천천히. 인도는 인도네요. 옆에 인도 있네요. 그래도 이런 데서 내가 멈출 마음으로 갔으면은 멈출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요, 멈출 마음으로 가더라도 피하기가, 그럼 차 한 칸 한 칸마다 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현실이 안 맞죠. 현실이 안 맞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다쳤을 때는 그냥 어차피 그냥 보험 처리 끝나고 보험사에서 이거는 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 끝나지. 만약에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고 어린이 사고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대빵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고 없이 내가 집에 아침에 운전해서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날마다 운을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될까요? 운은 돕니다. 그래서 운전이에요. 운이 돈다 해서, 회전한다 해서. 결국은 조심하고 한문철 TV에서 봤던 저럴 때 사고 나더라. 거기서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여기 차들이 쭉 서 있는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 여기 조수도 끝에까지 여기까지만 조심하는데 좀 더 조심. 그렇게 운전하십시오.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지만은 그러나 법원에 가면은 과감한 판사는 백대빵 합니다. 그렇지 않은 판사는 자동차에게도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직까지 자동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판사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횡단보도로 건넜어야지. 그래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 저럴 때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통일적으로 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10km 이하로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런 데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속도 안 빠르죠? 이 정도면 시속 10 정도 되나요?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불박차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불박차에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는 내 차의 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쪽 아빠는 그래 치료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럼 끝날려고 그러는데 아이 엄마는 아니 치료 갖고 안 되잖아요. 치료 끝나고 합의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경우는 치료해주고 또 얼마 주던데 몇십만 원 주던데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 외에 또 위자료라든가 그런 합의금도 줘야 된다. 합의금은 안 줘도 되고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 불박차 잘못 없어 치료도 안 해줘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에 잘못이 있으면은 일단 치료는 해줘야죠. 그리고 불박차 잘못이 크면은 치료비 플러스 합의금도 줘야 되죠. 여러분들의 다수는 한 푼도 안 줘도 된답니다. 그런데 치료는 해줘야 된다가 12% 있고요. 합의금도 줘야 된다가 2% 있네요. 합의금도 줘야 된다가 2%. 제가 좀 키울게요.
합의금 줘야 된다 2%, 그 다음에 치료는 해줘야 된다 12%, 아무것도 안 해주던 데가 86%입니다. 12%, 2%, 86%. 그럼 불박차가 잘못이 있어야 치료비 주거나 또 합의금 주거나 이것은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불박차가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86%인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차가 받은 게 아니라 어린이가 멈추는 차를 와서 부딪혔네요. 몇 년 전에 2015년도 사고입니다. 이제 저 어린이도 이제는 다 컸겠죠. 이런 경우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모두 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자동차 한 대 지날 때마다 섰다가 가고 또 섰다가 가고 여기 아무도 안 나오는구나, 다음 칸 여기도 안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한 칸 한 칸 섰다 가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미리 어린이가 보였다 그러면 대비해야 되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아이를 충격한 게 아니라 아이가 차를 때린 거잖아요. 와서 부딪힌 거잖아요. 어린이가 차를 부딪힌 격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치료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치료비가 얼마 안 되면은 그거 보험료, 이제 보험료 아니라 보험금이죠. 보험에서 나갔던 돈, 치료비가 한 30만 원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30만 원 그걸 내가 돈으로 집어넣고, 자 거기서 그래야 돼요. 자 3년 동안에 할증되는데 할증되는 게 얼마입니까? 할증된 액수를 봐서 할증되는 게 내가 보험사에서 나간 치료비가 뭐 한 2, 30만 원이다. 근데 할증되는 게 3년치가 이게 뭐 한 7, 80만 원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2, 30만 원 갖다 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보험금 환입이라고 그래요.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되돌아온 보험에서 돈이 안 나갔던 게 되죠? 그럼 보험 처리 안 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사가 그 액수, 그 대인 사고는 일단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지출한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 액수를 따져야 돼요. 이 돈을 메꿔서 할증 안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 돈이 크면은 치료비가 많이 나갔으면은 아유 어차피 할증되니까 할증되는 것보다 치료비가 더 커. 그걸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서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면 보험사에 입금시켜주면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됩니다. 보험금 환입이래요. 환입. 결국 내 차에 부딪혀 다쳤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그래 치료비 내가 해줄게. 네, 그 정도로 마무리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 있죠. 내 잘못이 없지만 아유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래 우리 애도 또 그 차에 그쪽 집에 차에 다칠 수 있는데, 그런데 잘못은 없어요. 내 잘못은 없지만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결국 내 잘못은 없지만 치료는 내가 해준다. 옷깃만 스쳐도 2년이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만 과실 비율은 엄격하게 따지면 뭘 잘못했죠? 자동차가? 이런 걸 피하려면 여기서 가다가 스톱 안 나오는구나. 스톱했어도 저 애가 와서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한 칸 한 칸 섰어도 제가 와서 부딪혔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항상 여기는 뛰어도 돼요. 여기 보도블럭. 근데 여기서는 나오면 차가 올 수 있잖아요. 차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뛰지 말고 시야 확보되기 전에 차도 시야 확보, 보행자도 시야 확보, 어린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